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정리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 학교, 도서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간혹 저한테 SNS나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전라남도 순천인데, 강원도 태백인데, 제주도 서귀포인데 언제 우리 동네 오실 수 있냐고. 물론 제가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그 지역에 가기도 합니다. 안 가는 지역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근데 몇 명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센터에서 이제 과정이 개설되기도 하는데 인원이 모이지 않아서 폐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만나고 싶고 제가 하는 정리 교육을 너무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의 요청들이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리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시간의 여건 때문에 좀 정리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텐데, 혹은 제가 준비를 못했던 또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좀 도움받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좀 달아주시면 이후에 준비되는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촬영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리라고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모른 채 10대와 20대를 보냈고 이제 3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방에 밀림이 생겼던 거예요. 집에 밀림이 있으신 분들 간혹 있습니다. TV에서나 보는 정글의 법칙 집에도 있어요. 어제는 엄마가 다녀가셨는데 등짝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에 저항이 바빠갖고 여유가 생기면 치워야지 하면서 미뤘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네요. 이 사연에도 공감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요. 지금 바쁜 일을 끝내야지 되는데 일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이제 어머니가 좀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좀 집을 이제 치워도 주시고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공부를 이제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퇴근 후에 이제 뭔가를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내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정리가 안 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제가 정리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정리를 해야 되나요? 뭐부터 정리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잘 될까요? 자,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정리에도 정석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느끼는 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알려드리기도 했고 나름의 어떤 이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정리는 무엇을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정리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어떤 걸 정리해 보셨죠? 어떤 이제 뭔가 실천을 좀 해 보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 정리를 하려고 시도는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시작하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네.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급기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 더 어질러지는 거죠. 네. 지금 치우는 과정인데 어떤 가족의 남편이 더 이상 이제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화내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정리를 시도하다가 중단, 포기, 더 큰 혼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던 분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정리의 시작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다이소, 이케아, 모던하우스 이 방문을 해가지고 수납도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니까요,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치 사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오긴 했는데 여기다 뭘 담아야 되지? 이걸 어디다 둬야 되지? 이거를 잘 이제 모르셔가지고 그냥 이제 박스에 방치되거나 사용한 흔적 몇 가지만 있거나 되게 애매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수납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책을 많이 썼는데 이런 책들을 이제 읽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책들, 대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 관련된 책을 읽고 이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책들은요, 막 뭘 버려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집, 뭔가 이제 홀가분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집에 냄비가 최소 3개가 필요한데 이 책들을 보니까 미니멀리스트는요, 집에 막 냄비가 1개밖에 없어요. 수시로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친구들을 초대하려면 미니멀리스트들은요, 친구들한테 그릇, 젓가락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친구들 초대를 많이 하는 나의 스타일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부탁도 해야 되고 그분들 막 불편하게 해주는 것을 한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도구나 정리책이 근본적인 정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맞고 필요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께 그래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인 곤도 마리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으로 이분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곤도 마리아가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제안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명한 방법은요, 물건을 버릴 때 옷부터 시작해서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으로 버리기를 많이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양이 조금 많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조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저는 보는데,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추억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쉬운 정리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옷은 좀 이제 이렇게 결정하기 쉽고 내가 뭔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함께 정리를 실천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방법도 굉장히 정리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정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내가 그냥 내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이제 내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 위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를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전문가들, 저 같은 전문가나 곤도 마리아 같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들을 다 수용하기보다 실천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 자기의 삶의 방식과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일정한 어떤 정석이 있기보다 자기 방법,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요. 후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행착오가 정리를 잘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시험 보면 이렇게 문제 틀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 안 틀리려면 이렇게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작성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뭔가 조금씩 발전해 가고 다시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또 나름의 방법을 찾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물건 버리고 나서 후회했던 적 없나요? 물론 저 역시도 물건을 많이 버리고 또 잘 버리는 편이기 때문에 과거를 좀 회상해 보면 버리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했던 물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건이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발을 살 때 조금 좋은 신발을 사고요. 그 신발을 살 때 받았던 품질 보증서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발 품질 보증서 보고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한 2년 정도 이제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니까 어느 날 이렇게 좀 해져가지고 이렇게 매장 가가지고 AS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품질 보증서를 달라는 거죠. 품질 보증서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버린 거죠. 예.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언제 샀는지, 어떤 매장에 샀는지, 혹은 이제 제품에 이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AS를 처리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일 났다 이거. 물론 이제 2년 전에 버렸던 물건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후회하고 나서 다음에 또 이런 신발들을 살 때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품질보증서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구입처, 구입 날짜, 시리얼 넘버, AS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 이 물건들, 물론 부피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지만 이걸 또 이제 어딘가 두게 되면 이제 깜빡하고 찾지 못해서 또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에다 두고 왔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구입 날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캘린더에 기록해뒀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그래, 내가 버려서 후회했던 물건들을 다시 또 버리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고, 어쩌면 저한테 좀 잘 맞는, 저한테 좀 어울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을 3가지 정도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순서는 아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시는데 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버려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가장 쉽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겁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용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한 10년 된 거죠.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혹은 이제 전전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썼던 것들, 맞아, 이거 20년 전에 회사 워크숍 가서 입었던 단체 티야. 예. 그거 집에 있거든요, 옷장에. 아니면 이제 지금 5G 막 나오는데 옛날 이렇게 폴더폰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은 없는데 사용 설명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쓸 리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자, 한번 서랍을 여시고 책장, 옷장 이런 데 가시면 이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은요, 필요 이상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자, 제가 정말 많이 봤던 물건인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가게 가서
수저를 꼭 받아옵니다. 19대 숫자대로 가져오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여분용으로 막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하면 또 젓가락 막 옵니다. 근데 이게 막 집에 뭐 몇백 개씩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사실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지 충분한지는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거 이제 나중에 뭐 소풍 갈 때, 뭐 등산 갈 때 필요해서 챙겨놓은 거라면 한 대략 어느 정도 숫자가 개수가 필요한지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식구가 이제 4명이고 이렇게 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면은 뭐 한 10개? 그래, 젓가락은 한 10개. 그리고 수저는 또 이제 뭐 가서 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올 때 또 받아오니까 한 이제 여분 한 2-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등산 갈 때 쓰는 거라면 요거 이렇게 지퍼백 같은 데 담아주면 좋은데, 여기서 꼭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날짜를 꼭 기록해 놔야 됩니다. 뭐 3월 7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처음 담아 놓은 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데 충격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젓가락이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얼마냐면요,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수저는 썩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랑 크게 상관없지만, 이런 나무젓가락 집에 이거 진짜 작년에 받아온 건데 뭐 옛날 건데 좀 한참 된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배달 음식 뭐 저도 먹어요. 주문해서 봤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화할 때 요청하거든요. 젓가락 갖다 주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사전에 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를 좀 듣다 보면 막 집에 주방 막 서랍에 있는 나무젓가락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진짜 중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매일 하는 활동들, 수시로 하는 활동들에 필요한 물건들은요, 정말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정의할 때 저는 뭐 버리기만 정리라고 정의하지 않고 잘 쓰게 하는 것도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출할 때 항상 휴대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물건들을 내가 아는 곳, 또 필요한 것, 어떤 활동에 맞는 물건들을 다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두거나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뭐 지퍼백에 담아둔다거나 가방에 항상 두고 빼먹지 않고 이렇게 놓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당황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수시로 좀 잘 챙겨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엔 사용기한과 유통기한, 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물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물건이 화장품, 또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입니다.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처음 이 물건이 구입 당시에 이 물건이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뭔가 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사용하고 또 먹기 위해서 이 뚜껑을 열면 이 사용기한이 또 있는데, 실제 사용기간은 유통기한보다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기한을 많이 어기는 대표적인 물건이 이 화장품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으세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중에는 뭐 기초 화장을 위한 것, 색조 화장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이 제품별로 개봉하기 전까지는 유통할 수 있는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부분은요 1년, 뭐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미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사용기간 있는 물건들은 확실히 날짜를 이제 좀 적어둔다거나, 이렇게 라벨 테이프 같은 걸로도 적어두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꼭 지켜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물건들과 어떤 공간에 가면 일단 거기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외출을 하거나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신발을 벗을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럼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쉬려고 주말에 이렇게 좀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데, 아휴, 거실이 난장판이에요. 아니면 베란다에 이제 막 안 쓰는 물건들 보관했는데 수영 간다고 아이 수영복 찾아야 돼. 근데 막 1시간 넘게 뒤졌는데 안 나와요. 예. 새로 사야 되죠. 예. 그래서 뭐 개인의 물건들은 뭔가 좀 이제 스스로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어떤 개인의 통제보다는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같이 갖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집안에 있는 공간 중에 공용 공간,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거기도 정리하는 것이죠. 이건 뭐 순서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그래, 내가 퇴근해서 신발 좀 불편하고 벗기 불편하고 이러면 신발 정리해야겠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안 신는 신발, 아까 좀 이제 오래된 거, 뭐 이렇게 좀 해진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맞지 않는 거, 이렇게 뭐 여름인데 지금 막 겨울 어그부츠가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이제 이렇게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쫙 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신발장에 요즘 신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 도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2배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이용해서 이렇게 놓는다거나, 예. 이렇게 두다 보면 이제 현관은 쉽게 정리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퇴근 후에 딱 문 열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정리하고 나니까 나도 편하고 또 함께 사는 가족도 좀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 공간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래, 이제 우리 다음에 거실을 정리하자. 예, 이런 식으로 한 권씩, 한 공간씩 조금씩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집에 약국에서 받아온 약, 건강보조식품, 뭐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지금 유통기한이 뭐 지났거나, 그리고 볼 때마다 막 이거 언제 먹지? 이거 홍삼이지. 준 건데 이거 언제 먹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버리기도 있지만 사용이라고 강조했듯이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가방에 챙겨두거나, 혹은 사무실에 가져가거나. 내가 정말 이미지 관리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집에 빵꾸난 양말이 있는 거예요. 예.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런 거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버린 채 뒀어요. 예. 이렇게 뭐 꼬매 신으면 되는데 이거 마저 못하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꼬매 신으면 좋죠.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구멍난 양말 그냥 버려야 됩니다. 예. 뭐 보풀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이미지와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조금 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 내 건강에 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류의 물건들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대상들을 3가지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그럼 정리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좀 더 쉽게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집을 좀 정리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할 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 배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혼자 뭐 이렇게 좀 무거운 가구를 혼자 옮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다 빼가지고 이렇게 뭐 깔고 이렇게 혼자 옮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피아노나 혹은 런닝머신 같은 큰 물건들은 쉽게 정리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가구 배치를 바꿔야 될 때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외부에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표적인 정리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갖다 버리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쓰지 않는 가구가 발견됐는데 이 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여건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정리 대상으로는 이 무거운 물건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 없이 무겁지 않게 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정리된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뭔가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정리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깔끔한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된 그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집이랑은 이제 뭐 가족 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는 좀 다르지만 야, 우리 집도 막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이것은 그냥 환상일 뿐이지 내가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리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대표적인 마음가짐에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내가 한 번에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기보다 꾸준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리를 계속 하면서 사실 어떤 공간 혹은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것도 대표적인 변화겠죠. 정말 물건 한 가지 혹은 뭐 현관 같은 그런 작은 공간을 정리했을 때 또 느낄 수 있는 이 심리적인 만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물건 하나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스럽다면 그건 정리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대, 무리함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정리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 큰 부담부터 갖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책 제목에서도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정리를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시간 혹은 힘들지 않게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한 15분 정도입니다. 이걸 규칙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나서 집에 올라와서 한 15분 정도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끝나고 좀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한 15분, 조금 힘드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한 3곡 정도만 듣고 그 정도면 한 15분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규칙, 나름의 어떤 룰을 정해놓고 정리를 하시면 큰 마음의 부담 없이 정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를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의 정리력 카페를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 보면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기, 100일 동안 정리하기, 공간별로 정리하기. 재밌는 것은 이 카페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정리된 물건, 느낌 혹은 사진 같은 걸 올린다는 겁니다. 사실 혼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정리된 어떤 물건들을 보면 또 이게 특이하게 우리 집에도 똑같은 물건 있을 때 뭔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모르는 것,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모를 때 선배들일 수도 있고, 나름 이거 정리해봤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좀 댓글도 막 달아줍니다. 내가 뭐 버렸다고 이렇게 하면 어휴, 잘 버리셨네요. 훨씬 깔끔해졌네요. 기분이 좀 좋으시겠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댓글일 수 있지만 그런 댓글에 큰 용기를 얻고 정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카페 같은데 사진을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혼자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달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데스크 달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오늘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X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왠지 내가 정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물론 어느 날은 좀 바빠서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은 날보다 한 날이 많거나 이거 하나씩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시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달력들을 이용해 보시고, 가지고 계시는 뭐 다이어리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 수첩 같은 걸 이용해서 그날 정리했던 대상 이렇게 적어 보는 거죠. 오늘 뭐 쓰지 않은 물건을 버렸다. 그리고 그냥 그때 그 물건을 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느낌 일기처럼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들을 버릴 때는 좀 쉽지 않았던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정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이게 버렸던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조금 작별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편해지기도 하고,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의미 있게 그 물건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정리일기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 정리를 시작했지만 가족, 가까운 친구 혹은 이웃, 뭐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뭐 정리를 시작했어. 나 100일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지금 100일, 1일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뭐 10일째야. 이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좀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약속들, 목표들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주변에 있는 편한 사람들한테 정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진행 사항들을 좀 알려주는 것,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정리를 시작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혼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쩌면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정말 깔끔하게 몸을 베가지고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혼자 막 가구 배치를 바꾸기도 해요. 그 사람들과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정말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나가 어떤 차이가 뭔가 나를 측정하거나 그런 대상이 되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된 집, 정말 깔끔한 집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1차적인 목표는 정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그냥 내가 한 개씩 버려서 한 10일만 채워보자. 뭐 100일까지도 너무 길면 그래, 한 일주일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누구나 정리를 습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리는 기술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게 누구나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리는 평생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리를 내가 배우기 시작하지만,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딴 건 몰라도 방 한 개 정도 내가 치워. 어쩌면 뭐 집에 있는 모든 물건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그래도 뭐 옷 정리는 좀 잘하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